안녕하세요. 채널수루 사승범입니다. 오늘은 하우투 카약의 첫 번째 시간, 카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가 워크라이드 패들 걷고 자전거 타고 카약 타는 여행을 추구를 하는데, 카약은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하우투 카약 첫 번째 시간은 카약이라는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전문가를 모시고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 히만스 서유만 대표님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히만스의 서유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카약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하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2013년도 6월부터 히만스라는 업체를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히만스는 해양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데, 카약 또 서핑 이런 종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카약 관련해서 제가 2011년도에 미국에 가서 자연스럽게 접했고, 너무 매력적인 거라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타다가 거기에서 미국 카누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ACA. 거기서 이제 강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관련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네. 물에서 노는 건 다 하시는 거죠? 워낙 특히 바닷물을 좋아해서 짠물에서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럼 카약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카약의 제일 큰 매력을 딱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사실 하나만 꼽는다면 글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온전히 자연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랄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아웃도어 종목들이 그렇겠지만, 자기 몸뚱아리를 이용해서 온전히 자연하고 하나 되는 그런 그 어떤 합일감 같은 거 느낄 때 가장 짜릿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카약이 일단 생김새를 보기 전에 카약이란 게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앞에 이 노란색 예쁜 카약이 있는데, 요 카약은 어떤 카약인가요? 네, 요건 이제 에드라인이라는 미국 카약 업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C 카약입니다. 네, 투어링 카약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장거리 항해를 위해서 나온 카약이죠. 네. 굉장히 길이가 길어 보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보통 투어링 카약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되나요? 투어링 카약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야말로 좀 장거리 항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보통 한 15피트에서 한 18피트 사이, 그 정도. 그러니까 미터로 치면 한 4m 50에서 5m 10 사이 정도가 5m 40 긴 건, 그 정도 사이의 카약들이 이제 주로 일반적으로 투어링 카약의 길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SUV 산타페나 이런 게 4m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타페보다 조금 더 길게 차 위에 매달면 앞뒤로 조금씩 나오는 길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피트 같은 거는 그 산타페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요건 지금 17피트 길이에서 5m 10 정도 되니까 살짝 더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투어링 카약, C 카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투어링 카약이나 C 카약 말고도 다른 종류의 카약도 있나요? 이제 카약은 크게 이제 타는 목적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면, 제일 먼저 있는 지금 이 C 카약, 투어링 카약, 이 가장 기본적인 카약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밑으로 기본적으로 레크레이션 카약이 있을 수 있고, 레저 이런 거요? 예, 그 말 그대로 조금 편하게 타고 근해에서 단거리에 즐기기 좋은 강이나 이런 평수에서도 즐기기 좋은 레크레이션 카약이 있고, 그다음에 목적에 따라서 이제 낚시하는 분들이 타는, 원래 이제 시돈탑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그냥 낚시 카약이라고 많이 바꿨습니다. 시돈탑의 목적이 원래는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탔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낚시 쪽으로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어링 카약, 레크레이션 카약, 그다음에 낚시 카약,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투어링 카약인데, 투어링 카약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외형적으로 다른 레크레이션 카약이나 낚시 카약에 비해서? 일단 장거리 항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스피드도 나와줘야 되고, 직진성도 상당히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카약의 길이도 좀 길어지고 폭은 좀 좁아지고, 그러면 길이하고 폭의 기본적인 비율들이 있는데 네.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레크레이션 카약 같은 거에 비해서 그 비율이 폭은 좁고 길이는 좀 긴 그런 비율로 나오게 되죠. 네. 무게는 얼마 정도나 되나요? 무게는 소재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크게 소재로 보면 이제 카약은 한 3가지 정도 소재로 얘기하는데 네. 가장 일반적인 게 P 플라스틱 카약.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카약 그러면 P 플라스틱 카약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이런 그 투어링용으로 나오면 무게가 좀 많이 올라가죠. 뭐 한 5kg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35kg 요? 네. 뭐 30kg에서 35kg 정도 네. 플라스틱 카약이라면. 요새는 조금씩 가벼운 카약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플라스틱 카약은 조금 더 무게가 나가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있죠. 일단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지고 그리고 굉장히 편하게 막 탈 수 있죠. 깨지거나 하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플라스틱 카약은 그 정도 무게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짓이라고 그래서 레진하고 강화 소재를 쓴 뭐 파이버글라스라든지 카본이라든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 강화 소재를 쓴 컴포짓 카약 같은 경우는 무게를 많이 줄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길이가 나와도 뭐 18kg, 19kg 정도의 무게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온 소재인데 ABS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양쪽의 장점을 조금 흡수하려고 노력한 소재죠. 그래서 무게는 뭐 한 20kg 초반, 20kg에서 21kg 정도, 이 정도 길이에서 그렇게 무게를 빼주고 뭐 글라이딩이나 이런 것도 잘 되게 매끄럽게 나오는데 플라스틱의 어떤 강점이 쉽게 깨지지 않는 뭐 그런 양쪽의 장점을 좀 흡수해서 나온 가장 최근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일단 사람이 타는 자리. 자리가 먼저 눈에 띄는데 요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패드를 뺄게요. 네. 요게 이제 카약을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예. 조종석이죠. 콕핏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조종석입니다. 조종석에 보면 아이고 이거 좀 정정을 어제 격렬하게 타서 그런 거죠? 타고 좀 정리를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어저께 정신이 없는 바람에 하여튼 이게 조종석인데 조종석은 기본적으로 앞뒤로 좀 공간 조정을 할 수 있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조절이 다 되네요. 네, 앞뒤로 좀 조절을 하고 물론 이 등받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등받이가 있고 네네. 저 안쪽에 풋브레이스라고 해서 발받침이 있습니다. 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저 발받침도 길이 조정이 가능해서 네. 자기 다리 길이에 맞춰서 조정을 하는데 풋브레이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카약을 조정할 때 패들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효율적인 패들링이 가능하려면 다리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풋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코밍이라고 해서 스프레이 스커트를 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타이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조종석이 조종간에 앉아서 다리를 이쪽에 밀착시켜서 허벅지 윗부분을 밀착시켜서 자기 몸에 딱 맞게 카약을 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카약을 그런 식으로 자기 몸에 맞춰 튜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 폼 같은 것을 채워서 자기 몸에 맞게요? 네, 그래서 이게 안에서 다리가 돌아다니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몸이랑 카약이랑 탁 붙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많이 타죠. 그럼 허벅지를 여기 약간 밀어 올려야 되면 다리가 약간 구부러지는 거잖아요. 네, 다리는 항상 이렇게 똑바로 피는 게 아니라 살짝 다이아몬드 형태로 구부러지는 게 힘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장기간 패들링 하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이제 허벅지로 일단 밀어 올리는 거죠. 그렇죠. 요 타이브레이스를. 네, 이렇게 해서 이쪽이 받쳐서 몸에 밀착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투어링 할 때 쓴다는 이 해치 있잖아요. 해치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기 4개나 있네요. 네, 요거는 뭐 별대 격벽이 있는 해치는 아닌데 뭐 간단하게 뭐 전화기라든지 손이 닿는 곳에 있는 해치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등받이가 있어 이쪽을 보고 가는 거니까 바로 앞에. 손이 닿는 부분에 있는 간단한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해치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본적인 해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뚜껑도 당연히 방수가 되는. 또 끝까지 가네요. 그렇죠. 완전 끝까지 가고 격벽까지. 공간에 이제 자기가 필요한 짐들을 넣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구조 목적의 네.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어링 나갈 때 해치 뚜껑 잘 닫으시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네. 그런 구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 뚜껑을 잘못 닫아서 뒤집어졌을 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전혀 역할을 못 더 하게 위험해지는 되니까 거잖아요. 네. 항상 해치 뚜껑을 잘 닫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는 게 방수는 완벽하게 만들어야죠. 요거하고 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공간이 좀 비슷하겠네요. 해치 뚜껑 크기도 그렇고. 앞이 조금 크겠죠. 여기 격도 네, 여기 하나 또 네, 있고요. 여기 또 있고 여기 다 합치면 저 앞부분 정도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아까 번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요거랑 좀 달라 보이거든요. 네. 요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는 양쪽 네. 카약의 양쪽 옆에 쭉 카약 라인을 따라서 있는 건 이건 이쪽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네. 번지가 아니고 이거는 세이프티 라인입니다. 세이프티 라인. 네, 그냥 안전줄이죠. 네, 네, 그야말로 안전줄. 네, 카약을 토잉한다든지 아니면 레스큐 이제 구조 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카약을 구할 때. 아니면 네. 자기 스스로 올라탈 때도 네. 카약을 단단하게 잡고 해줘야 될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단단한 줄, 세이프티 라인이라고 안전줄이 있는 거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런 고무줄로 만든 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안전 장비나 아니면 자기 짐들을 편안하게 소지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고무줄 라인입니다. 그래서 번지하고 세이프티 라인하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셀프 레스큐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레스큐 할 때 이 번지를 잡고 올라탄다든지 번지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죠. 여기 세이프티 라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세이프티 라인을 잡고 올라타는 게 당연히 올라타기도 쉽고 또는 뭐 토잉 할 때도 그냥 번지에다가 걸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카약에서 뭐 대부분의 투어링 카약들이 가지고 있는 부속인데 스케그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스케그를 내리고 올리는 키가 있는데 이렇게 뒤로 미는 게 내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내리면 보시면 밑에 네. 핀이 내려오는데 뭐 흔히 이제 서프보드 같은 경우에는 핀이라고 요 밑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저 스케그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배의 직진성을 조금 더 살려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스케그를 내려 쓴다기보다는 평상시에는 밑에 이 선체, 헐 자체가 어느 정도 직진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특별히 내리지 않지만 이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바람을 맞으면 바람 방향으로 카약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도는데 그럴 때 스케그 같은 걸 내려서 도는 카약을 조금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그도 다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바람의 색이나 도는 정도에 따라서 절반만 내릴 수도 있고 다 내릴 수도 있고 뭐 3분의 1만 내릴 수도 있고 자기가 온오프가 아니라 자기 그냥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조절해서 스케그를 조절하면서 직진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패들링으로 조정하는 게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카약을 살펴보는 거지만 그래도 패들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다음에 좀 자세하게 다루기 모양이나 뭐 잡는 방법은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고 오늘은 장비만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이게 배죠. 카약인데 사실 이 카약을 움직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패들이죠. 그리고 모터인 거죠, 모터. 모터라기보다는 바퀴고 모터는 몸뚱이가 되겠죠. 그쵸. 엔진은 엔진은. 어휴 좋은 엔진 아닙니다. 좋은 엔진이 있는데 엔진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엔진만 있어서는 가지 않으니까 패들이 필요한데 패들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하이 앵글, 로우 앵글 뭐 이런 그 블레이드의 각도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각을 쓰는데 맞춰서 패들을 살 수 있고 요거 이제 패들을 보면 패들의 쉐프트라고 그러죠? 패들 대, 그다음에 날,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건 이제 2단 카약, 투피스 카약이라서 분리가 되고요. 이동 보관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리해서 각 고당에다가 원할 때 끼워 쓰는 거고. 요런 거는 이제 패들링을 하다가 물이 떨어지는 걸 좀 막아주려고 만든 건데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자기 손에 잡는 위치를 사용할 때 오히려 저는 더 그렇게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카약으로 돌아가서
이제 윗부분에서 살펴볼 거는 뭐 얼추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네. 저 앞에하고 저 끝에 네.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뭔가요? 저건 이제 카약을 네. 운반할 때 들기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운반 손잡이입니다. 예. 네. 저거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된 그렇죠. 달리겠네요.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진 운반 손잡이. 자, 이제 잠깐 배를 뒤집고 왔는데요. 제가 요 바닥은 되게 심플한데 이걸 아까 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참 외우기 쉽게 헐인데 헐. 요 바닥 모양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레크레이션 카약보다는 투어링 카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거리 항해를 해야 되니까 헐의 모양이 조금 더 삼각형으로 이 부분이요? 네네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헐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동그란 형이 되면 오뚜기처럼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복원력은 좋지만 안정감이 떨어지고 네. 시돈탑 헐을 보면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1차 안정성이라 해서 이제 처음에 타거나 흔들리는 그런 거는 좀 작아지지만 네. 뭐 큰 파도가 오거나 할 때 복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요게 딱 그 동그란 거와 평평한 거의 중간형이라서 대부분의 카약의 바닥을 뒤집어 보면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이렇게. 네네네. 네, 이제 이 정도면 카약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이 됐을 것 같고. 그 헐을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차인이라고 있어요. 차인이 뭐냐면 이 바닥 부분하고 헐의 옆면이 만나는 지점에 요 라인을 이제 차인이라고 하는데 그 차인을 하드 차인이냐 소프트 차인이냐 해서 나누고 있는데 하드 차인은 조금 더 엣지 있게 만나는 거고 각이 진다는. 네. 소프트 차이는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원만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 차이일 경우와 소프트 차이의 경우에 각각 주는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카약을 탈 때 이 선체를 이용해서 많은 움직임을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그 차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달리 주기 때문에 조금씩 카약이 패들링이 늘어나면 그런 그 카약을 고를 때 그런 차인도 보고 구입을 하시는 게 그럼 맞아요. 이 정도면은 중간 정도. 요거는 지금 요 가운데 부분은 상당히 하드 차인이죠. 네. 요건 하드 차인. 각이 있는. 네, 가득이 있는. 요거보다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들어가는 소프트 차인들도 있고. 네. 요건 조금 하드 차인 가운데 쪽이. 네. 혹시 제가 여쭤본 거 말고 또 카약에 대해서 정말 기본 지식으로 뭐 알고 있을 만한 게 뭐 있을까요? 선체 부분에서 락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예. 이제 락커는 지금 락커가 요 바닥면하고 덱면하고 만나는 요 곡선 라인을 락커라고 하는데 이 락커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각이요. 네. 카약의 어떤 그 특성을 굉장히 크게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투어링 카약은 지금 락커가 상당히 큰 카약이죠. 그래서 락커가 이렇게 크면 기본적으로 홀수선이라고 하는데 워터라인을 줄여줍니다. 그 얘기 뭐냐면 워터라인 그러니까 수면이죠. 그러니까 물이 만나는 잠기는 부분. 물에 잠기는 부분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조종이 편해져요. 매뉴버링이 편한데 속도는 조금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약은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는 락커가 이렇게 크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끝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가는 그런 락커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직진성도 더 좋고 스피드는 더 낮아요. 근데 이제 조금 매뉴버링은 좀 떨어집니다. 조종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성을 더 살리고 스피드는 조금 주기더라도 조종성을 더 살려서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만든 카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봤었는데 그 되게 중요하죠. 굉장히, 앞뒤로. 이제는 눈에 들어오겠네요. 네. 뒤쪽도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후진하고 이러려면 다 또 이렇게 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락커는 둘 다 핑칭형이니까.
크게 가느냐 작게 가느냐로 가기 때문에 네. 라카가 좀 큰 카약이죠.